네, 행궁, 남한산성 행궁으로 왔습니다. 임금님은 임시거처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는 과거 병자호란 때 행궁으로 섰던 남한산성 행궁 입구인 한남로입니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책 한번 가시고요. 축대가 제법 높게 쌓여 있어서 과거의 인조가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운동 꽤나 했겠습니다. 제가 병자호란의 인조의 삼전도 굴욕이 단순하게 굴욕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정자들이나 사대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은 이유가 병자호란 당시에 청태종 홍타이지가 끌고 온 군사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화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은 선생이 지은 남한산성에는 바로 저쪽 산 능성이 쪽에서 청군들이 화포를 준비하고 이쪽 행궁 쪽으로 소화되었다고 하죠. 물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저항할 힘을 잃기도 하고 강화도에서 이미 왕자들과 수많은 비빈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12만 명 대 1만 3천 명의 군대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1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남한산성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12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그것도 기병으로 화포로 무장된 청군을 무슨 제조로 이기려고 여기로 대피를 해왔을까요? 주화파는 바로 이조판서였던 최명길이었고 서기를 주장했던 사람은 예조판서인 김상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조판서란 누굽니까? 지금의 내무부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인적 구성이라든가 물자라든가 그런 걸 따져봐서 싸울 수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예조판서인 김상은은 당연히 얘를 중시한 문교부 장관이니까 죽으라고 싸워야 도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통일신라 건물지 흔적이 남아있는 행궁 내의 장소입니다. 네, 여기서 계속 싸우자, 말자, 항복하자, 어쩌자 한참 떠들었던 곳이겠죠.
사성당은 아마 당시 생활했던 그런 곳이었나 생각됩니다만, 뒤에 보이는 건물들은 행궁 당시 종려 사직이 지키고 있던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남한산성 행궁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오른쪽 저 너머 보이는 한봉에서는 청나라 군사가 홍위포를 쏘아서 이 궁궐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이 지역에 병사 약 13,000명,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나인들 합쳐서 약 15,000명 정도가 이 행궁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남한산성이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이 지역에 20여 개의 우물이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흘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45일간의 항쟁은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12만 대군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병사, 그 중에서도 예비군 보인으로 약 한 4,00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허약한 군대 체제였습니까? 조선의 군병 체제는 정병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인이라고 해서 예비군들이 상당히 농사를 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모이는 그런 예비군 체제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따지면 뭐 약 한 10만 명 정도의 군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불과 10,000여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군사 체계로서 12만 정예의 청태종 군사와 대적한 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청나라나 또는 명나라, 물 건너 일본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허약한 군사체제를 유지했던 조선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 느티나무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나무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때도 저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기가 차서 흐흐흐 웃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나태하고 기강이 해이해진 군인들로서 과연 어떻게 독한 복한 놈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실로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6.25 때 오히려 적화가 됐다면 지금 베트남처럼
나라가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헛된 망상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 민주화 의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저렇게 인권과 제대로 묵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북한 정권의 지독한 압제와 인권 말살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자강의 방법을 늘 모색하고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아까운 피를 흘렸지만, 정작 그를 피를 흘리기 전에 왜 대비하지 못했는지 아쉬움만 남는 남궁산성의 행궁 방문이었습니다. 예,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기념관이 남한산성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만해 선생의 기념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립방송이네. 요금을 내야 되네. 요금 다 받아요? 저 직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요금을 받습니까? 네. 경기도민도 다? 예. 네, 여기는 문패도 붙어 있지만 개조심씨가 사는 문입니다. 개조심이라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필이면 또 수자네요. 지금은 롯데월드가 공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환히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전도비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중도 삼밭나루가 있던 삼전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롯데월드가 앞뒤로 자리를 차지한 아주 금사랑의 땅이 되어 있는 이곳이지만, 과거 1637년 2월 여기에서 인조는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삼괴 구고도례를 시행합니다. 삼괴 구고도례란 세 번을 무릎 꿇고 물을 꿇을 때마다 세 번을 이마를 땅에 대는 신하의 예를 말합니다. 물론 청태종은 단순하게 머리를 조아릴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마를 닿을 때 소리가 나게끔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조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만주족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힘없는 조선 왕의 비극. 그러나 그 조선 왕은 그 이후에도 제대로 군사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효종은 나중에 북벌을 꾀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청일전쟁에서 진 일본에게 먹히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역사.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국이 침입을 하면 과연 며칠이나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에 의존하는 나약한 정신, 그리고 약해 빠진 군 기강으로서는 결코 굶주려 있는 북한 군사와 욕심에 가득 찬 중국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인데 쉽사리 또다시 남에게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삼전도비를 교훈을 삼아서 결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겠습니다.